19대 대선을 향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최근 19대 대통령 후보들의 심리를 분석한 책이 출간돼 화제입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리 분석을 통해 국정농단 사건을 예견했던 김태형 심리학자가 쓴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심리를 집중 조명한 상황. 한편 저자는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홍준표, 심상정 후보의 심리에 대해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19대 대선 전국에서 왜 대선 후보의 심리 분석이 중요한지, 또 실제 대선 후보들의 심리 상태는 어떤지 지금부터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4월 27일 목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 구속이란 비극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유권자들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력한 지금 각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는 정책, 비전, 검증만큼 중요한 것은 후보들의 심리건강 검증이 아닐까 합니다. 과연 이분들의 심리건강은 어떠한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의 전문가가 아니라 한 분의 기자와 한 분의 전문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네, 그렇죠? 좀 민망하네요, 지금 예, 소개가. 저도 소개해놓고 보니까 민망해요. 네. 우리 작가분들이 저렇게 썼나요? 제가 썼나요? 뭐 작가분들이 써주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제가 쓴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전문가는 아닙니다. 예. 막 물어보세요, 그러니까요. 아, 예.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 저자이자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을 맡고 계신 김태형 심리학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리학 박사세요? 아닙니다. 학위는 없습니다. 그럼 약간 야매 같은 와, 저는 학위하고 학문적 실력이 비례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뭐 굳이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걸 물어보는 제 심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비정상인가요? 알겠어요. 궁금한 호기심이 많으신 분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책은 잘 팔려요? 꾸준히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책은 가져오셨어요? 이거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져왔는데 예, 지금 이렇게 좀 보여줘야죠. 밑에 있어가지고 가방 밑에. 예, 이쪽 얘기할 때 얼른 살짝 끊으세요. 네. 왜 그 책 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난 이제 탄핵 정국 때 네. 국민들이 느낀 것이 지도자의 정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통렬히 좀 깨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은 점잖게 정신건강이라고 얘기하지만 정상인가? 돌지 않았어? 네. 우리 시쳇말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까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대권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대권 주자들의 정신 상태가 예. 어떠하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전 검증 기준이 돼야 한다고 진작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난 시기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이제 그걸 좀 시도를 해보려고 예. 책을 내게 됐습니다. 심리학을 독학을 하셨어요? 대학원 심리학 전공을 했고요. 또 때 네, 다만 그다음- 이제 석박사 이런 것까지는 내가 할 필요 없어서 그냥 계룡산 갖고 좀 책 좀 보다 내려왔다. 석사를 하다가 자퇴했고 예. 그 다음에 독학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상근 기자님, 네. 저 대목은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질 때 설마 이 정도까지? 이런 생각 안 했어요? 했었죠. 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이전에, 최순실 사태 이전에 얘기를 했던 것들을 자세히 막 들여다보면은. 예. 막 뭐 그게 비정상의 정상화라던가. 그거였었구나. 네. 상식적으로 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막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심리학자 분들의 그런 분석들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좀 그 사람들이 좀 이런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느끼셨어요? 어떤 걸요? 거기 가 계신 분. 그분의 심리 상태요? 예. 네. 대통령을 하시기보단 예. 먼저 좀 트라우마 치료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심리학자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 트라우마 들어보면 본인의 판단을 물어봤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은 예. 저분이 좀 치료가 좀 필요한 분이었겠구나라고 트라우마가 그렇게 생각이 됐던 심했다라고 거죠. 하는 것은 편하게 얘기하면 이게 정상이 아니다. 뭐 아무래도 되게 괜찮나요? 이렇게 해도. 분명하게 했어요. 감옥을 혼자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정상은 아니다라기보다는 좀
아프신가 보다. 예. 네. 건강하지가 않다. 네. 이 건강하지 정도로 않다. 정리하겠습니다. 어디가? 뇌 상태가 그냥 뭐. 좀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요. 아, 예. 지금 몰아가네요. 더워서 땀이 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네. 자, 책 꺼내셨어요? 아, 책 살짝 꺼내라고 시간을 드렸더니 네. 이거 내려가면 또 마이크가 이렇게 엉클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뒤에 위태롭게 지금. 별걸 다 걱정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지난 대통령 말고 앞으로의 네. 대선 후보들을 네. 좀 분석해보자. 이런 게 의도였었죠? 그렇습니다. 5명 다 분석했나요? 그때 이제 대권 주자를 부상하지 않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 그렇게는 분석을 못했고 누구 분석을 했죠? 문재인 후보, 이재명 그 당시 후보, 시장님, 그 다음에 유승민 후보, 예. 그 다음에 안철수 예. 이렇게 네 분을 분석했고 예. 차후에 이제 안희정 씨에 대한 분석. 예. 그분들은 지금 아니니까 이제. 그러면은, 네네. 문, 유, 안. 또 두 분이 더 계시죠? 문유한 이. 아니요. 심상정. 네, 심상정. 홍. 네네. 예. 일단 한 분씩 좀 말씀을 좀 나눠보시죠. 네네.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예. 가장 특징적인 것이 대권 동기가 약하다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노력 중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대권 기본적인 동기가 약하다. 심리 상태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열심히 노력 중이시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사실 문재인 후보님은 정치를 하기 싫어하셨던 분입니다. 익히들 다 아시다시피 정치를 하기 싫었다. 예, 본인도 그렇게 말씀 계속 해오셨고 예. 그래서 그것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지난 대선 때 어쩔 수 없이 정권 교체 열망이 높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나오신 건데 선거 끝나고 그만두신다고 또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또 이제 갑자기 조기 대선이 되면서 뭐 내릴 수 없을 정도로 예. 본인의 표현을 빌자면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시는데 그렇죠. 못 내린 거죠. 못 내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과거보다는 더 열심히 예. 그리고 한번 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더 잘 하시는. 이제는 절실해졌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후보님이 이번에 만약에 또 실패하면 그때 이 심리적 부담감이라는 것은 엄청날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도 무척 절실하다.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사회적으로의 요구되는 바도 중요하지만 네네. 개인적으로도 절실하다. 이런 심리가 나온 건가요? 그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국민적 열망을 받들어서 나왔지만 예. 성공하지 못했고 근데 또 국민들이 밀어줬단 말이죠. 이게 이제 국민적 기대인데 예. 이 국민적 기대에 굉장히 민감한 심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부담감, 뭔가 보상해야 된다 내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이 있으실 거란 거죠. 같이 캠프에 계신 분한테 최근에 제가 그 지근거리에 있는 분한테 최근에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토론에서 왜 이렇게 말씀을 즉각 대답을 못하냐 그랬더니 저도 이제 뭐 문 후보에 대해서 잘 알지만 정답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변호사들은 다 있거든요 그게 법률을 다루는 사람들은. 근데 유독 네. 정답을 얘기해야 한다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빨리 대답을 안 한다. 네. 알아도 몇 번 더 생각하고 한다. 그런 게 보이던가요? 모입니다. 그리고 제가 책에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다른 식으로 내가 어디서 인용을 했는데 그게 교수님, 그 네. 박사님 쓰신 거군요. 네, 책에- 박사님이 아니라 학자님, 소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도사님이요? 네. 소장님. 착한 아이 컴플렉스. 네. 그게 원래 안철수 후보한테 있는 거 아닌가요? 두 분 다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한테 특히 심하게 더 나타난 측면이 있어요. 그래요? 예. 안철수 후보가 아니라? 예, 안철수 후보는 그게 있지만 대권에 대한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약간 희석되는 측면이 있는데 문재인 후보님이 그게 좀 강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것은 모두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심리거든요. 본질적으로. 좀 나쁜 아이 컴플렉스는 모두에게 버림을 받기를 원하나요? 그렇죠. 오호.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게 있어요? 예, 막 가는 거죠. 그 중에 5분 중에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예,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위험합니다. 예. 이게 이제 뒤집으면 욕먹기 싫다는 게 됩니다. 모두에게 욕먹기 싫다. 누구에게도 욕먹기 싫다. 단연 그 안 후보님도 그런 분석이 나오던데. 나오죠. 맨 두 분 다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정답 얘기할 때 주장하는 겁니다. 그 공격적으로 또는 이제 공세적으로 토론을 못 하시는 거죠. 같은 변호사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보면 굉장히 공세적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점에서는 문재인 후보님은 확실히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아이들은 없나요? 나쁜 착한 아이 컴플렉스.
그 이제 정체성 확립 못한 아이들이고 노선이 불명한 이 아이들. 중에 또 한 분 계시네요. 네, 유승민 후보님이 약간 그쪽. 이게 엄격하게 얘기하는데 다 정답이 나오네요, 그래도. 뭐 그걸 기준으로 보자면 그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그래서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예. 반항심이 상당히 통제가 좀 어려울 정도로 강합니다. 그래요? 예. 그 모범생인데? 모범생이라기보다는 가출도 하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기본적으로 모범생 코스를 밟으면서도 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할 때는 가출도 하고 그랬는데 예. 일단 또 가출을 하고 나면 아버지가 무서워서 예. 머리 깎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미리 잘못을 비는 거죠. 반성하는 의미. 예, 그러니까 이제 저지르고 알아서 기는. 알아서기는 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아주 반항적 기질이 강한 것도 아니네. 일단 했는데 그렇죠. 뒤가 좀 무서워서 예. 살살살살 또 꼬랑지 내리고 들어가는. 그렇죠.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그 패턴이 반복됐었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좀 붙었다가 공격을 결국 처음엔 마지막에는 붙었다가 헌법 얘기하면서 예, 공격을 했다가 굽혔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버림받으니까 예. 사진을 붙잡고 안 놓고 막 이런 이제 모습이 있었던 건데 이제 권위에 끝까지 저항할 수 있는 심리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자, 안철수 오늘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안철수 후보님은 예. 명예욕이 아주 특징적인 심리라고 봐야 되겠고요. 뭐가요? 명예욕. 명예요. 예. 오호. 그래서 전반적인 행보 자체가 예. 그런 행보를 걸어 오셨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은 기업가가 되더라도 다른 기업과는 차별되는 아주 깨끗하고 뭐 이제 이미지가 다른 기업가가 되고 싶어 하고 예.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또 정치를 하더라도 뭔가 다른 정치, 새 정치를 추구하고 그게 명예에서부터 나온다.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명예욕이 강하다. 예. 그리고 그 근원 자체가 이제 안철수 후보님은 반항을 전혀 못하고 살아오신 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오. 그래서 고등학교 그게 보여요? 자서전에 다 나옵니다. 자서전을 보셨어요? 예. 연구하기 위해서. 예. 본인이 쓰신 글에 보면 한 번도 반항을 안 하고 성장을 하셨고, 그 다음에 고3 때 사실 그 공학도였으니까 예. 공과대를 가야 되는데, 알아서 스스로 기어요. 뭐, 아버지한테 가서 의과대 가겠습니다. 이 얘기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의과대 가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그냥 알아서 그렇게 자기가 한 겁니다. 이런 심리는 어디서 나오냐면, 원래 공학을 하고 싶었는데 의과로 그냥 간 거예요? 그렇죠. 자기 욕망을 포기하는 거죠. 집에서 의과로 가는 걸 더 좋아할 것 같다. 아버지가 그럴 것 같으니까. 아하. 이게 이제 알아서 기는 건데 이 정도면 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반항을 안 하던 분이 예. 반항을 하게 되면 반항을 하면서도 불안해요. 아버지의 인정을, 본인이? 예, 아버지의 인정을 잃을까 봐. 어허, 야. 맨날 했던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의사를 그만두고 기업가 같은 뒤에도 불안하기 때문에 보통 기업가가 되면 아버지의 인정을 받을 수 없잖아요. 따라서 아주 성공적인 훌륭한 기업가가 돼야 된다는 명예욕이 발동하는 것이고. 그것도 강박관념이네. 예, 성공해야 된다. 강박이죠. 그 다음에 대권에 도전 혹은 정치인이 되면 거기서 또 명예를 얻어야 되는데 그건 대통령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예욕에 기초한 권력력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책을 안 저는 읽으셔서. 대권 후보들 안 물어보고 저만 물어보고 싶어요. 전봉주 예, 부총리님 보고 분석을 심리가 하실 것 어떤가? 같아. 예. 네. 저는 몇 번 반항했을 것 같아요. 전 정봉주 의원님 잘 모릅니다. 옛날에 감옥 가신 거밖에. 예. 앞에 앉은 분이 정봉주 전 의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잘 제가 모르세요? 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럼 그 조사 받기 위해서 자서전을 쓸까요? 자서전을 안 쓰셔도 뭐 발언록 같은 걸 쭉 뒤집으면 대략 얼개는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자서전까지 깊이 봐야 심층적인 원인을 컨설팅 비율을 미리 계약금을 내야 되나요? 필요하면 공짜로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유승민 의원까지 왔죠? 네네. 자, 심상정 후보보다도 혹시 시간이 밀릴 수 있으니까 홍준표 후보를 먼저 좀 보고 들어가야죠. 네, 제가 어떤 방송에서 예. 방화범의 심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화범 심리요? 네네. 그러니까 방화범은 불지를 대상이 이게 있어서 심리학에서 나오는 한 그 사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케이스로. 제가 정한 제 이름이긴 하지만 심리학에서도 그런 유의 인간들을 분류하는 게 있죠. 가슴 속에 분노가 가득한. 그래서 방화범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지를 대상이 있어서 불지르는 게 아니고 불을 지르고 싶어서 대상을 찾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사실 그 후보의 캐릭터나 이런 걸 부정적으로 묘사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심리적 유형이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뭐 원칙적으로 따지면 뭐 사실 세상을 불태우고 싶을 수도 있는데 어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나 이제 건수에 걸리면 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인적인 어떤 원한, 분노 이게 위주가 되기 때문에 자꾸 적이 바뀌어요. 일관된 어떤 사회적인 목표를 향해서 철학을 가지고 적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예.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 홍준표 후보의 첫 번째 그 분노의 대상은 조폭들이었죠. 아, 검찰 시절에? 네네네. 어허. 어릴 때 그 어머니가 사채업자들한테 머리채를 붙잡혀서 길거리를 끌려다니는 장면을 보셨다고 그러죠. 이런 이제 분노 때문에 조폭들을 그 축적이 돼서 내가 반드시 저놈들을 벌하겠다. 그렇죠. 그 조폭들을 때려잡을 때는 진짜 인정사정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때려잡으셨는데 예. 이제 다 때려잡고 나면 이제 또 그 분노를 쏟을 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 접촉한 곳이 야당입니다. 그렇죠. 야당으로 먼저 네, 들었죠. 그때 접촉했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던 꼬마 민주당이 먼저 접촉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접촉을 하다가 이쪽에서 또 뭐 부르니까 이쪽으로 가고 이것만 봐도 뚜렷한 자기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뭔가 부셔야 되겠다. 예, 어디 가서 부실 사람 찾아서 부시고 싶다. 예. 이런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죠 좀. 아니, 하나의 성격적 캐릭터니까. 그 일반인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뭡니까 신경질적인 사람, 표정이나 말투. 근데 늘 웃잖아요, 또. 예, 이제 웃는데 어색하시죠 좀. 그게 자연스러운 웃음이 아니고 예. 착한 웃음이라기보다는 약간 기괴한 웃음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그러니까 화난 표정에 예. 화난 말투가 어울리시는 캐릭터에. 정 기자님 궁금한 거 없어요? 그 홍준표 후보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예. 그 본인이 검사 출신이시니까 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자서전에다가 그런 이제 네,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모의를 했다는 거를 뿔뿔이 흥분제? 네. 예. 그거를 싫었던 그 심리는 뭘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과시욕입니다. 그것도 우리도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것도 2005년도에 그때가 삼선 의원 때예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쓴 시점이 무척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건데, 2005년도에 출간이거든요, 삼선 의원 시절에. 그것도 그때는 어느 정도로 성문제가 우리 사회에 민감한 이슈였었냐면, 최현희 의원이 기자 성추행 때문에 당에서 축출을 낼 때예요. 아, 네. 그 전해인가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무척 성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증폭되고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대해서 경각심이 높을 때 그 책을 썼다? 네네. 그 홍준표 후보님은 이제 특징이 예. 욕먹는 걸 약간 즐기는 면이 있죠. 아하. 그러니까 매저키스트 가깝다 그럴까. 알겠습니다. 심블리, 심상정 후보님. 심상정 후보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대권 주자들 중에서 예. 그 이제 어느 정도 지지가 있는 후보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진보적 정책을 대변하시는 입장이 그렇죠. 됐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중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똑똑하시죠. 예. 말 잘하고 똑똑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유능한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 욕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정 욕구라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인정받고 싶은 거죠. 사람들한테 혹은 이제 어린 시절 아버지한테 나아가서 뭐 국가로부터 뭐 시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 후보들은 다 인정 욕구 심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인정 욕구 심리가 인간에겐 다 있지만 그게 과하냐 과하지 않냐에 따라서 이게 상처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데 이게 좀 과하다고 보는 거죠. 과하다. 네. 제가 예전엔 심상정 후보님 분석한 책도 있습니다. 오호. 2010년에 출간된 책의 공저자 중에 하나가 전데 심상정 후보 쪽에서 부탁을 해서 심리 분석을 해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어린 시절에 차별의 경험이 많이 있으셔요. 그러니까 남녀 차별, 또 언니와의 차별 이런 데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강하게 형성이 된 거로 보이고 예. 그게 이제 제어가 잘 안 되면 권력욕, 명예욕 이런 거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제 심리 분석 기획서를 좀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책을 안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시면 자동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신 분들도 꽤 지금 많고 얘기 들어보면.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심리 분석, 무척 재밌는 대목입니다. 저희가 진행되는 시간을 봐서 조금 더 다시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할 필요 충분 조건, 즉 덕목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보는 관점마다 다룰 수 있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확고한 철학과 가치관, 전문성, 통합 능력, 소통, 그리고 공적 마인드 등을 뽑습니다. 혹은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서 리더의 덕목으로 희생과 용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설득력 있고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탄핵되고 감옥까지 가 있는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 이렇게까지 거대한 담론, 고상한 덕목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상식이 통하는 대통령이었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비를 맞을 때 같이 비를 맞겠다는 대통령, 그런 소박한 희망을 가져봅니다. 우산을 씌워주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어쩌면 지금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사치스러운 요구이기까지 합니다. 정의가 정의로 인정받는 사회,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는 대통령,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4월 27일 목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됐던 라고 거죠. 하는 것은 편하게 얘기하면 이게 정상이 아니다. 뭐 아무래도 이거 되게 괜찮나요? 이렇게 해도. 분명하게 했어요. 감옥을 혼자 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뭐 정상은 아니다라기보다는 좀 아프신가 보다. 예. 네. 건강하지가 않다. 네. 이 건강하지 정도로 않다. 정리하겠습니다. 어디가? 뇌 상태가 그냥 뭐 지금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요. 아, 예. 지금 몰아가네요. 더워서 땀이 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네. 자, 책 꺼내셨어요? 책 살짝 꺼내라고 시간을 드렸더니 네. 이거 내려가면 또 마이크가 이렇게 엉클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뒤에 위태롭게 지금. 별걸 다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제 그 지난 대통령 말고 앞으로의 네. 대선 후보들을 네. 좀 분석해보자. 이런 게 의도였었죠? 그렇습니다. 5명 다 분석했나요? 그때 이제 대권 주자를 부상하지 않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 그렇게는 분석을 못했고 누구 분석을 했죠? 문재인 후보, 이재명 그 당시 후보, 시장님, 그 다음에 유승민 후보, 예. 그 다음에 안철수 예. 이렇게 네 분을 분석했고 예. 차후에 이제 안희정 씨에 대한 분석. 예. 그분들은 지금 아니니까 이제. 그러면은, 네네. 문, 유, 안. 또 두 분이 더 계시죠? 문유한 이. 아니요. 심상정. 네, 심상정. 홍. 네네. 예. 일단 한 분씩 좀 말씀을 좀 나눠보시죠. 네네.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예. 가장 특징적인 것이 대권 동기가 약하다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노력 중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대권 동기가 기본적인 약하다. 심리 상태는 변하지 않은 상태.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의 전문가가 아니라 한 분의 기자와 한 분의 전문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네, 그렇죠? 좀 민망하네요, 지금 예, 소개가. 저도 소개해놓고 보니까 민망해요. 네. 우리 작가분들이 저렇게 썼나요? 제가 썼나요? 뭐 작가분들이 써주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제가 쓴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전문가는 아닙니다. 예. 막 물어보세요, 그러니까요. 아, 예.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 저자이자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을 맡고 계신 김태형 심리학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리학 박사세요? 아닙니다. 학위는 없습니다. 그럼 약간 야매 같은 와, 저는 학위하고 학문적 실력이 비례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뭐 굳이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걸 물어보는 제 심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비정상인가요? 알겠어요. 궁금한 호기심이 많으신 분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책은 잘 팔려요? 꾸준히 잘 나간 것 같습니다. 책은 가져오셨어요? 이거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져왔는데 예, 지금 이렇게 좀 보여줘야죠. 밑에 있어가지고 가방 밑에. 예, 이쪽 얘기할 때 얼른 살짝 끊으세요. 네. 왜 그 책 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난 이제 탄핵 정국 때 네. 국민들이 느낀 것이 지도자의 정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통렬히 좀 깨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은 점잖게 정신건강이라고 얘기하지만 정상인가? 돌지 않았어? 네. 우리 시체말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까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대권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대권 주자들의 정신 상태가 예. 어떠하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전 검증 기준이 돼야 한다고 진작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난 시기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이제 그걸 좀 시도를 해보려고 예. 책을 내게 됐습니다. 심리학을 독학을 하셨어요? 대학원 심리학 전공을 했고요. 또 때. 네, 다만 이제 그다음- 석박사 이런 것까지는 내가 할 필요 없어서 그냥 괴로운 생각 갖고 좀 책 좀 보다 내려왔다. 석사를 하다가 자퇴했고 예. 그 다음에 독학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상근 기자님, 네. 저 대목은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질 때 설마 이 정도까지? 이런 생각 안 했어요?
했었죠. 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이전에 최준 사태 이전에 얘기를 했던 것들을 자세히 막 들여다 보면은 예. 막 뭐 아, 비정상의 그게 그거였었구나. 정상화라던가, 네, 상식적으로 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막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심리학자 분들의 그런 분석들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아 이런 맥락에서 좀 그 사람들이 좀 이런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느끼셨어요? 어떤 거를요? 거기 가 계신 분. 그분의 심리 상태요? 예. 네. 대통령을 하시기보단, 네, 예. 먼저 좀 트라우마 치료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심리학자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 트라우마 들어보면 본인의 판단을 물어봤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은, 예. 저분이, 좀 치료가 좀 필요한 분이. (19대) 대선을 향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최근 19대 대통령 후보들의 심리를 분석한 책이 출간돼 화제입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리 분석을 통해 국정농단 사건을 예견했던 김태형 심리학자가 쓴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심리를 집중 조명한 상황. 한편 저자는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홍준표, 심상정 후보의 심리에 대해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19대 대선 전국에서 왜 대선 후보의 심리 분석이 중요한지, 또 실제 대선 후보들의 심리 상태는 어떤지 지금부터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4월 27일 목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 구속이란 비극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유권자들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력한 지금 각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는 정책, 비전, 검증만큼 중요한 것은 후보들의 심리건강 검증이 아닐까 합니다. 과연 이분들의 심리건강은 어떠한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노력 중이시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사실 문재인 후보님은 정치를 하기 싫어하셨던 분입니다. 익히들 다 아시다시피 정치하기 싫었다. 예, 본인도 그렇게 말씀 계속 해오셨고, 예. 그래서 그것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지난 대선 때 어쩔 수 없이 정권 교체 열망이 높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나오신 건데 선거 끝나고 그만두신다고 또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또 이제 갑자기 조기 대선이 되면서 뭐 내릴 수 없을 정도로 예. 본인의 표현을 빌자면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시는데 그렇죠. 못 내렸던 거죠. 못 내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과거보다는 더 열심히 예. 그리고 한번 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더 잘 하시는. 이제는 절실해졌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건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후보님이 이번에 만약에 또 실패하면 그때 이 심리적 부담감이라는 것은 엄청날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도 무척 절실하다.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사회적으로의 요구되는 바도 중요하지만 네네. 개인적으로도 절실하다. 이런 심리가 나온 건가요? 그래서 그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국민적 열망을 받들어서 나왔지만 예. 성공하지 못했고 근데 또 국민들이 밀어줬단 말이죠. 이게 이제 국민적 기대인데 예. 이 국민적 기대에 굉장히 민감한 심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부담감, 뭔가 보상해야 된다, 내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이 있으실 거란 거죠. 같이 캠프에 계신 분한테 최근에 제가 그 지금거리에 있는 분한테 최근에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토론에서 왜 이렇게 말씀을 즉각 대답을 못하냐 그랬더니 저도 이제 뭐 문 후보에 대해서 잘 알지만